여러분, 우리나라의 상속 지분이 형제 자매 모두 같은 것은 이제 상식처럼 되어 있습니다. 30년 전만 하더라도 딸이 결혼을 하면 상속 지분이 아들에 비해 4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혼해서 출가한 딸은 평범한 아들이 4억을 받을 때 고작 1억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호주를 상속한 장남의 경우 6억을 챙길 때 단 1억만 받아야 하였습니다. 장남, 아들, 딸의 비율이 무려 6대 4대 1이었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노골적인 차별이었지만 그땐 그게 흔들림 없는 대한민국의 민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법이 개정되어서 아들, 딸 구별 없이 평등하게 상속 지분이 확립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민법, 상속법에 있어서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1990년에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2026년 대한민국 민법 상속법에서도 또 한 번 천지개벽이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30년 부양한 자녀도 부양을 내팽 끼친 자녀도 동일하게 유류분을 보장받는 현행 민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인 결정에 따라서 2026년, 그러니까 올해 2월 10일 드디어 국회는 유류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전면 통과시켰습니다. 과거에 장남 독식 시대만큼 억울했던 이 유류분 제도가 드디어 전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인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현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상속 판도를 바꿀 핵심적인 내용 전부 들어가 있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핵심은 폐륜 상속인은 이제 상속권 자체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과거에는 형사처벌, 그러니까 존속 살해 뭐 이런 정도가 되어야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상속 결격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속권 박탈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경우 상속권 박탈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장기 연락 두절, 요양시설 방치 등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망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 행위, 그리고 지속적인 학대, 모욕, 이렇게 심희부당한 대우라는 이제 포괄적인 조항을 두어서 가정법원이 직접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의 부모 부양 의무 위반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 핵심입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가 이제 확정이 되면 해당 상속인의 유류분권까지 소급해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사후적인 유류분 청구를 차단하기 위한 아주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경우 공동 상속인이 이제 직접적인 폐륜 행위를 이렇게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를 하셔야 되는 아주 짧은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제척 기간은 실질적으로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효자 효녀의 기여분은 이제 유류분 소송에 의하여 직접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기여분은 이제 유류분 산정과 조금 무관하게 30년 감경을 후에 증여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재산 전액에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그러한 자녀들이 더 반환을 해야 하는 역설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렇지만 개정민법 제1008조의 단서는 이를 정면으로 뒤집어서 상당 기간 동거 간호해서 특별한 부양을 하거나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 유지, 증가에 기여를 했다던가 이러한 것의 대가로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 수익으로 보지 않고 이를 유류분을 판단하는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법원의 재량에 달려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을 하면서 기여분을 관련한 심판으로만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기여분 자체를 유류분 소송에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여를 했다. 간호를 했다. 재산 유지 증가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면 상속재산에서 굉장히 유리한 입지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속재산 관련한 소송에서는 이제는
기여를 주장을 해야만 하고 상속소송에 있어서 이렇게 기여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영역은 이러한 모든 상속소송의 이제 승패 자체는 얼만큼 효도했느냐라기보다는 이러한 효도를 얼만큼 효과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느냐, 요거 입증의 양과 질에 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가 과연 얼만큼인지는 이제 법원이 직접 그 케이스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이 실질적으로 기존 민법 상태에서 기여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판단하였습니다. 예컨대 34년 동거하고 가족이 치료비 1억 2천 정도는 자기 주머니에서 내어야 기여분을 인정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롭게 유류분 관련한 특별수익 인정 관련한 이제 기여분이 인정되다 하더라도 이거에 따른 거주 기록, 진료 동행 기록, 장기 요양 서비스 등 이제 그 금액을 지급한 기록, 치료비, 생활비, 계좌 이체 내역 이런 거를 입증할 문서는 무조건 잘 챙기고 꼼꼼하게 수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이제 상속 소송은 굉장히 기계적으로 나누는 산수에 가까웠다면 이제 개정법하의 상속 소송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양 의무 이런 것에 중대한 위반이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 헌신, 특별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한 그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러한 기준에 입증을 할 만한 과연 구체적인 증거들이 뭔지 그 금액이 얼만지 결국 법정에서 판사를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싸움이 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속 분쟁은 굉장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개정 민법의 해석이 확립되지 않은 지금 유리한 해석의 여지가 가장 넓을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법률 검토, 치밀한 입증 전략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제대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상속재산 분할 전문 김현정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